성공 투자를 위한 빌드업 전략 세워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내 계좌에 희망을 쌓을 확실한 방법 필요하시다면요. 지금 내일장 빌드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월 첫 거래일 무사히 마감을 했는데요. 저희 빌드업 희망주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잠시 리뷰부터 하고 갈게요. 저희가 담았던 종목 중에 인터플렉스 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5%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전략 유지할까요? 네, 뭐 계속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장중에 이제 5% 정도까지 급등이 나와서 아직 가나보다 했는데 뭐 사실 아쉽게 윗꼬리는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뭐 거래 자체나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때 그리고 뭐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0일 날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 대한 기대가 뭐 아직까지 저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 기술적 지지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 이탈이 없기 때문에 뭐 차분하게 좀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도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까지 유지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담은 종목 중에 파이버 프로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장중에 6%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오늘 흐름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리뷰해 주신다면요. 네, 이 파이버 프로 제가 이전에 이제 유일한 손절가 하향했던 제가 좀 네. 조정했던 종목이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흐름 다시 잘 만들어가고 있고 제가 이 종목 전방 산업이 너무 다양하다 이게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뭐 자율주행도 관련해서 부각받을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이 방산 쪽 또 그 안에서도 LIG 넥스원 쪽 관련된 매출이 뭐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 3분기는 저는 계속해서 이제 방산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번 달 또 한 가지 포인트가 UAM 쪽 관련된 포인트. 아까도 이 프랑스 파리 쪽 관련된 이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올림픽 쪽 관련된 이슈로 이 UAM 쪽 관련된 부분들, 뭐 개막식 행사에서 이 에어택시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이슈 부각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현대차그룹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 에어택시 쪽 관련된 실증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달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UAM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이쪽으로도 부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눌려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목표가 계속해서 기존과 전략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새로운 희망주 찾아봐야겠죠. 내일장 수익을 위해서 힘차게 빌드업 해보겠습니다. 시장 재료들부터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와 CXL이 가장 크게 네. 보이네요. 오늘 시장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반도체에서는 CXL이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전 후보의 약간의 그 배팅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트럼프 쪽으로 배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 제가 이전에 대명에너지라는 기업을 어떻게 보면 약수익권에서 그냥 포트에서 편출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오늘 신재생 관련주들 흐름처럼 하락을 할까봐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 불확실성에 대한 배팅을 좀 하기가 부담스러운 업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CXL 쪽 관련해서는 오늘 또 이 반도체 섹터에서 워낙 강한 모습 보여줬지만 저는 오히려 비만 치료제나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3분기 관심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잠시 뒤에도 제가 이런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담아볼 종목은 어떤 테마일지 궁금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드업 시나리오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도 세 가지 재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함께 만나봅니다. 첫 번째 재료는 미국 대선으로 뽑아주셨네요. 어떤 관점에서 미국 대선을 골라주셨을까요?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는 이미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번에 네. 대선 토론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이제 뭐 중국 대륙이 저는 3분기부터 다시 또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이 알루미늄 관세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일부 이 알루미늄 테마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약간 반짝하기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결국에 이제 우리가 트럼프에 베팅을 할 거냐, 뭐 아니면은 뭐 바이든에 베팅할 거냐 그런 수의 업종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둘 다 이 두 후보 모두 이 중국에 대한 이런 좀 강한 어조로 이 중국 대리기가 앞으로 3분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수혜 업종들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 대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네. 그 수혜 업종이라고 하면 어떤 섹터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선도 될 수 있고, 뭐 태양광도 될 수 있고, 이런 바이오 기업들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 관련된, 뭐 비처금속 관련된 종목들, 뭐 아니면 또 오히려 역으로 중국의 약간 보복에 대한 뭐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미국
중국 대륙이 관련된 업종들을 보시기보다는 뭐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거나 아니면 추후에 다시 한번 이 재료가 부각될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재료 미국 대선 만나봤고요. 두 번째 재료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요, 셀트리온이네요. 그렇다면 뭐랄까 이 셀트리온이랑 관련 있는 제약바이오 쪽인가요? 네, 오늘 기업은 이 셀트리온하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연계성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주가가 다른 어떻게 보면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움직였었을 때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큰 자금들이 저는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중국 대륙 쪽 관련된 수혜 업종이면서 그 안에서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오늘은 물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던 키워드였지만 저는 결국에 이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sek터는 3분기에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서서히 좀 높아지고 있고 아쉽게도 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국채가 약간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3분기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바이오 섹터가 특히나 이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럼 결국에 저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 중국과 관련된 때리게 했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 점점 추려지고 있네요. 세 번째 재료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러셀 2000. 러셀 2000 지수 뽑아주셨는데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신 걸까요? 뭐 상반기 특히나 이제 2분기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었을 때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나스닥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상승을 견인했던 기업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이런 뭐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뭐 AMD나 이런 뭐 반도체 기업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아마존도 그랬고요, 뭐 애플도 그랬고. 근데 이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형주로 구성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이 미국 이 주요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나스닥이나 S&P 500은 전반적으로 약간 가지 못하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러셀 2000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바닥을 다지면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 미국장하고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동안 뭐 지난달 특히나 하락한 종목 수가 항상 많았고 지수는 생각보다 하락한 종목 대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그동안 상반기에 소외받았던 이 중소형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는 이 기존의 상승폭이 컸었던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하고의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결국에는 이 중소형 바이오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면서 미국 대선 그리고 셀트리온하고도 연계가 있을 수 있는 그 종목을 제가 오늘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미국 대선 첫 번째, 두 번째 셀트리온, 마지막 세 번째로 러셀 2000까지 더했을 때 이 종목 아니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뭐 몇 개 더 있죠. 근데 아. 이 종목이 저는 제가 최근에도 한번 공개 방송에서도 뭐 이전에도 한번 계속해서 스타들을 같이 한번 했던 종목인데 이제 이 기술적 저항 구간에 사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돌파할 가능성이 3분기에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드디어 제가 방송에서 이 종목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빌드업 희망주는요? 네, 종목명은 바이넥스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이제 2분기 때 계속해서 공개 방송이나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대선 레이스하고도 연계할 수 있다. 그 안에서도 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딱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키워드는 명확하거든요. 뭐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뭐 알테오진이나 뭐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뭐 애플바이오, 뭐 사파 플랫폼 쪽 관련된 이슈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 이 3분기에 이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국방수권법안에서 개정안에서 이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노이즈로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연내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공화당 그리고 뭐 민주당 상원, 하원 모든 이 뭐 정당한 구분 없이 계속해서 이 바이오 산업,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계속해서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내에서도
누가 되던 간에 이 중국 대륙에 있었을 때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물론 오늘 이 바이넥스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평소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기술적 저항 구간에 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분할로 접근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기업이 제가 왜 아까 셀트리온하고 연계를 져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제 FDA 품목허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이 만약에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을 때 일부 이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한 가지 정도를 이제 이 바이넥스가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송도 공장에 대한 이 FDA 실사를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셀트리온의 주가도 오늘 저점에서 강하게 올라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 이슈 그리고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 이 중국 대리기에 대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은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번 3분기에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게다가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아까 러셀 2000하고 연계져서 말씀드리지만 그쪽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중소형주들도 다시 한번 기존의 대형주들, 주도주들하고 키 맞추기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한번 종합적인 투자 포인트를 종합을 해본다면은 좀 거기에 맞물리는 종목이 바이넥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를 진행을 하되 뭐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좀 눌림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꼭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18,350원, 손절가는 1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빌드업 희망주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높은 수익률 도달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또 무료 밴드 입장할 수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주말 동안에 이제 CDMO나 아니면 방산 섹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올려드렸거든요. 저는 뭐 3분기 방산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특히나 CDMO 쪽 무조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공개 방송이 아쉽게 없습니다만 뭐 내일 오후 4시 20분에 진행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태훈 매니저의 밴드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태훈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